몰입이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봅시다. 집중이라는 거, 주의라는 거 저번에 설명 한번 드렸죠. 주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초점을 모으는 걸 주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주의는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여기에 초점을 모았어요. 네. 근데 모았다가 금방 내가 다시 주의를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네. 근데 여기 한 가지에 초점을 모은 것을 계속 요것만 바라보고 초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집중이라고 한다. 네. 그럼 이 집중이 완전히 외부의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고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 네. 이거 자체가 되어버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몰입이라고 한다.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갔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내 존재를 잊어버리는 단계까지 가면 그게 이제 모라가 되고 무아지경이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부분에서 경험 못하는 이 자체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학문적 공부를 하는 거라면 그 공부의 깊이나 깨달음이 달라져버려요. 그러면 특정 어떤 분야의 사회 트렌드를 내가 쫓아가면서 여기에 몰입을 딱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 트렌드에서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나 기회를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몰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대단한 나의 뭘 쓰고 있는 건가요? 민감성.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게 민감성이구나. 제가 왜 민감성을 천재성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 만약에 이제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민감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민감성이 높다는 거는 이분들이 부정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부정적 어떤 외부 입력 때문에 그 민감성이 부정적으로 반응해가지고 힘든 상태예요. 원래 여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민감성이 높잖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긍정적인 좋은 성취 경험이나 좋은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됐다면 대부분 그분들은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민감성이 뭘까요? 천재성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천재성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그 천재성을 자신의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몰입을 했을 때는 다른 일반적인 상태에서 만나지 못하는 새로운 뭔가를 만나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몰입을 하게 되면 엄청난 깨달음이 오고 그 하나의 깨달음이 뇌에서 다른 그 전에 학습한 모든 것들과 연결을 확장시켜 버리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올라가 버리죠.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시나요? 네, 뭐 집중하면 말. 그게 몰입이죠. 자, 이제 중요한 거, 이런 몰입이 우리가 긍정적인 학습이나 경험이나 관계나 이런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부정적인 부분에 내 경험이나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에 내가 몰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울증이나 무기력이나 불안이나 공황장애나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런 게 전부 다 뭘까요? 부정적인 그런 과거 경험과 기억에 내가 몰입돼 있다. 맞아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거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정적으로 몰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면 우울증으로 들어가요. 우울한 정서를 계속 느끼게 만드는 게 지속돼 버리면 이게 이제 환자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이건 결국은 부정적인 거에 몰입이 돼서 그렇다. 이제 이해가 좀 쉬워지잖아.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초점을 부정에 맞춰놓고 거기에 몰입했을 때 나타나는 게 심리적인 어떤 장애구나. 몰입이 이제 개념이 잡혔다면 관조는 뭐냐면 그것에서 물러나거나 벗어나서 바라보는 걸 관조라고 해요. 우리는 이 몰입과 관조를 성공학이나 뭐 이런 제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상담 쪽에서 이렇게 본다면 관조라는 이 단어는 관조가 좀 불교적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관조는 내가 벗어나서 바라본다, 관망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뭐가 됐나요? 몰입은 연합이고 융합이잖아. 네. 관조는 뭘까요? 분리죠. 네. 분리. 자, 내 집에 불이 나면 나는 어떨까요? 하고 뭐 융합돼서 연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몰입으로 들어간대. 네. 근데 다른데 우리 집하고 관계없는, 우리 집에 불 옮길 염려가 전혀 없는 곳에 불이 나면 그걸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란 말이 뭐냐면 강이란 안전한 지대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불난 건 나에게 뭐 관계없는 거다. 아. 분리되어 있다고. 그럼 나는 뭐하고 관조하고 있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아. 표현은 재밌다고 안 하지만 그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 그래서 그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걸 우리가 관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상담사는 내담자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때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융합이 들어가요. 몰입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내가 내담자 안에까지 쑥 들어가서 내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몰입이죠. 네. 그 상태에 오래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다시 내가 나와서 또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만이 온전히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라는 속담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내담자의 모든 걸 내가 만나고 나와서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조라고 한다. 그럼 이때는 뭐냐면 내가 분리돼서 뭘 본다?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봤나요? 주관적인 내 몰입 상태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와서 객관적인 관조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몰입은 주관적인 거고 관조는 뭐? 객관적인 거다. 객관적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합리적인 거다. 네. 주관적인 상태에서는 하나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서 빠져들 수가 있다. 네. 이건 우리가 교조적이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보니까 여러 개 중에서 뭔가 보이네. 좀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하, 이건 더 나은 어떤 뭔가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관조된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자, 그러면 결국 내담자가 어떤 특정 문제의 부정적인 어떤 기억 경험에 몰입되어 있다면 이 내담자의 그 몰입을, 주관적 몰입을 뭐 객관적 관조로 바꿔줄 수 있도록 빠져나오게 만들어줘요. 빠져나와서 자신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 혼자서 저기 힘들게 했었네? 옆에 손 한번 내밀면 됐었는데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주관적 몰입 상태에서는 안 보였던 거거든. 네. 주관적 몰입 상태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 네. 근데 상담사가 도움을 줘서 객관적 관조 상태에 나와서 바라보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거네? 이걸 하면 뭔가 달라지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관조예요. 관조하게 되면 일단 뭐 되기 때문에 분리되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알고 어떤 치유하는 기법 중에 분리시키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뇌의 착각 기능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분리시킨다. 여기에서는 문제가 꽉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위에서 쭉 올라가가 저 위에서 바라봐 버리면 뭐가 돼버렸나요? 분리돼서 관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책을 읽는 거나 새로운 공부를 하는 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나의 관조 어떤 능력을 또 키워주겠죠. 관조 상태는 내가 여기에 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 빠져나와서 분리되어 버리는 거. 네. 그래서 그 아까 삼자 보는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지죠.